잠시 쉬었으니까 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81개 밭이 바둑판에 있다. 천부경은 81개 문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81개냐? 9981이잖아요. 여기 9981.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체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 우주에서 조물주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위대한 걸 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몸뚱이라 봐요. 내 몸, 또 여러분의 몸, 인체처럼 위대한 게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더 이상 만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제일 위대한 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게 바로 내 몸뚱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는 조물주의 모든 열정과 지혜 같은 거,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개발을 잘하면은 조물주가 가졌던 능력, 지혜 같은 거 갖다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신성이라 그래요. 신성을 드러낸다. 보통 그렇게 표현들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왜 하느냐면 나한테 주어진 그 신성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날이 가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그런 게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내 인생 자체가 위대해져요. 재미있고 가치가 있고. 이 천부경을 강조하는 그 근본적인 그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 성경도 보고 불경도 보고 성경에 관한 책도 몇 권 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천부경의 지책을 이렇게 하느냐면은 그 모든 경전 중에서 비록 81자밖에 안 되지만은 천부경처럼 나를 갖다가 가장 잘 알게 하고 가장 잘 활용하게 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부경은 첫째부터 1이라는 숫자를 출발하고 있잖아요. 1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1도 모르는데 어떻게 2하고 3,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를 제대로 아는 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2를 잘하다 못하다. 그러한 그 평가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바로. 근데 그 일은 뭐냐면은 중심점이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 일이잖아요. 이것도 일이고. 다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이 옷자는 비유를 했잖아요. 경선, 위선. 가로, 세로가 이렇게 만나야만이 점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걸 그물코라 그래요. 그물. 그래서 이 우주를 갖다가 삼라만상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자가 버릴 나자예요. 그물코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때 나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요. 이게 그물망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별이 유자죠. 별이라고 하는 거는 별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물을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거. 그게 버릴 나자예요. 그래서 버릴 나자가 들어가는 그 도명이 전라도 같죠. 운전전자에다가 버릴 나자. 온전하게 벌어지는 상징적인 도의 이름이 전라도입니다, 원래. 왜 그렇게 했냐면 농사가 벼농사를 제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 벼가 이렇게 벌어진다. 그래서 온전하게 벌어진다. 그래서 운전전자 버릴 나자. 전라도라고 한 거죠, 여기. 자, 요것도 이리고 다 이리지만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심점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중심점을 잡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점을 잡는 상징을 갖다가 연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릇이 있다고 해도 열십이 들어간 거하고 들어가지 않은 거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냥 이게 열십이 없이 이렇게 입구자가 되면은 그냥 입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고 나가고, 입구, 출구할 때 이 구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열십자를 먹어먹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음과 양이 합한 중심점을 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전자. 밭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바탕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중심점을 딱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로 가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런 식으로다가 방향을 일러주고, 사방, 그 다음에 춘하추동, 사시라는 시간을 또 알려주고, 시간과 공간, 그래서 사시와 사방, 그게 시공이거든요. 그러한 네 가지를 알려줘요. 이게 여러분 이 손을 딱 보면은 여기 네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건 세 마디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근데 요건 엄지는 두 마디로 이루어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돌아다닌 거는 엄지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여기 못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이 마디 전부 다 이 엄지는 찾아가요. 이렇게. 근데 다른 손가락은 다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거는 사방에 이제 삼신이 있다, 삼극이 있다, 그 얘기고. 근데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음량이 들어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음량이 이겁니다, 바로. 자, 음과 양이 합한 중심을 갖다가 품은 그 상징적인 문자가 밭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심전, 마음에 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밭이 없으면 어디다 씨를 어떻게 심는단 말이죠? 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문자로도 이렇게 열십자, 중심을 담고 있는 열십자를 갖다가 품게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도 음과 양을 합한 중심점을 내 마음속에다 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중심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 중심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끼부렸잖아요. 그럼 이미 평정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번뇌한 망상에 시달리냐면은 이 중심점, 조화 균형, 중심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조화 균형을 상징하잖아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천부경이 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느냐면은 이 중심점을 바로 찾는 방법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공적 세력 색적공이라 그러면 그 말 자체는 위대한 거죠. 위대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제대로 일러줘야 되잖아요. 천부경을 굳이 81자로 한 것도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는 삼사문구. 자, 천지인 삼극이라 하잖아요.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인데 움직이는 건 반드시 세 번을 움직여요. 그래서 삼사문구에서 그래서 인체에는 9개 구멍이 생긴 겁니다. 얼굴에 이제 7개가 있고 밑에 2개가 있고 합해서 이제 9개 구멍을 조물주가 만든 거죠. 조물주가 어떤 분입니까? 천지전능한 분이라고 믿잖아요.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그 조물주가 하필이면은 가장 위대한 영물이라고 하는 인체에다가 9개 구멍을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통할 수 있는 거, 내가 변해서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변할 수 있는 구멍은 9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1에서 9까지 도착하면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1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0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은 열십이라 하죠.
거기서 다 열렸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열리기 위해서 뭐냐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구입니다, 구. 그래서 예로부터 가장 그 어려운 수, 넘기 힘든 수를 갖다가 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9살, 29, 39, 이때 9수에 결혼들을 갖다가 기피하는 그런 풍속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라는 숫자가 나쁜 건 아닌데 그만큼 넘기가 힘들다 그 얘기겠죠. 그 9개 구멍에 가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 앞으로요. 그 구멍이 어디든지 하나든지 막힌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병을 고치는 그 치병의 원리도 바로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81,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바둑판에 이렇게 그린 것은 뭐냐면은 여기도 9개, 또 여기도 앞에 9개에서 9, 81, 81개의 밭이 바둑 속에 들어 있더라. 그래서 밭둑이란 말이 이게 전부 다 밭을 이루는 뚝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전부 다 뚝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밭하고 밭둑하고 합해서 바둑이란 말이 나왔다.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정멸이라고 이제 써놨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정멸수의 이제 뜻을 갖다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 정멸수를 19라 그랬잖아요. 19가 왜 정멸수냐?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 정멸이란 한자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 한자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 중국 글자라고 하는데 모르고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제가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리 문자가, 우리가 쓰는 말이나 문자가 전부 다 한자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장에 여러분의 성씨 자체가, 김씨, 이씨 자체가 한자 아닙니까? 또 그 설령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집에 TV가 있어 지금. 우리 한민족이 만들었나요?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민족이 만들지 않았으니까 나쁘다, 쓰지 않는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바본가? 어디서 만들고 누가 만들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한테 어떻게 쓰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지. 자, 정멸수라는 식구를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릴 적에 19개인데 1에서 19까지 19개가 있는데 중심이 10이다. 그래서 10을 갖다가 중심에 품고 있는 그 상태를 정멸수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10을 품는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음과 양, 음양의 조화를 가리킨 겁니다. 이게 지금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음양의 조화가 내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으면 자꾸 흔들려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느냐 하면은 중심을 못 잡아서 그래요. 태풍이 불어도 중심을 딱 잡고 있어 봐요. 끄떡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4회계 지금요. 1, 2, 3, 4. 왜 4회구로 쓰느냐고 얘기해요. 모든 사물은 형성을 드러날 때는 4부터 드러나요. 이 얘기도 이제 3, 4성환에서 할 얘기인데, 모든 사물이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형성으로 드러내는 시작은 4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무형인데 그 무형이 실생활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은 4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회학으로 맞는 겁니다. 이게.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제 나중에 또 드리는데, 식구가 왜 정면수냐면은 그 중심이 열십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다. 즉 열십자는 뭐냐면은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가리킨다. 그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정멸의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느 한쪽으로 끼울지 않고 그런 걸 갖다가 뭐냐면 한자로 정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정멸이란 한자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한 거는 여기 진면자예요. 진면. 원래는 보호할 면자죠, 이게. 보호할 면. 이 모양이 지금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자예요, 이게. 이게 모자 이제 그 손잡이죠, 이렇게. 이걸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붕을 가리킨 거예요. 집의 지붕. 여기. 그 다음에 적자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밑상자하고, 이게 밑상자고 밑에 있는 게 작을 소자예요. 상하고 소가 합한 거예요. 이게 숙이라 그래요. 콩숙 또는 아제비숙 이렇게 얘기하죠. 콩숙, 아제비숙. 아제비는 뭐냐면 시동생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또 우자잖아요, 이게 지금. 또 우자는 뭐냐면 이게 본래는 오른손 우자예요. 왼손을 가리키는 거는 좌라래요. 왼손을 가리키는 문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왼손 자자예요. 이게 왼손 좌. 왼손 오른손. 그래서 왼손하고 오른손이 만나면은 벗우자가 되잖아요. 이게 친구잖아요. 즉 왼손하고 오른손을 꼭 잡으면 친구예요, 그 사람이. 재밌잖아요, 이게. 자, 요거는 왼손을 가리키는 거고, 한자를 볼 적에 이제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왼손이구나. 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요거 오른손이구나. 둘 다 손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고유할 적자인데, 자, 집안에, 콩이, 요건 콩숙이라 했잖아요, 콩. 콩하고 손이 있어요,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집안에서 콩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은 그걸 주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소리가 안 들려요. 콩 떨어진 소리가 얼마나 작아요. 그걸 갖다가 들으려면은 고요해져야 돼. 모든 잡소리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콩을 잡는 걸 보호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든 잡음을 갖다가 잠재운다. 근데 이 콩숙을 왜 아제비숙, 시동생숙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위에는 윗상자가 있잖아요. 밑에는 작을 소가 있어. 그러니까 작은 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요. 작은 게 위로 올라왔다? 그 여자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럼 시동생이 있잖아. 자기보다 어리죠. 그러니까 작을 소자를 쓴 거예요. 어리지만은 뭐냐면은 떠받들잖아요. 도련님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그러니까 콩하고, 그 다음에 시동생하고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콩도 조그맣잖아요. 콩알 만한 놈이 그러잖아요. 작은 걸 갖다가. 작은데, 그게 이렇게 쫙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세요. 조그만 놈이 쫙쫙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거나 작은 시동생이 위에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나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안에 콩알이 떨어져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하다 해서 고요할 적이라고 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삼수변은 물이잖아요, 이게. 근데 요게 뭐냐면은 이게 가빌병정 무할 때 5번째 천간을 말한 거예요, 이게. 5번째 천간인데 요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요게 창과자예요, 이렇게. 창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창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거기다가 한일자를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개술이라고 하죠. 개술이라고 하는데 요 무자는 뭐냐면은 오목한 창을 말하는 거고 요 술자는 뭐냐면 볼록한 창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창을 가리키는 건데 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적을 무찔러서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불화자를 이렇게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그 무력에다가 더해서 화공, 불루다가 이제 저거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 자체가 없앨 멸자예요. 요게 지금. 요게 멸자입니다, 지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까지 더해버리니까 물로 다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뜻이 불과 물, 창, 그런 걸 통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멸할멸. 고열적에다가 멸할멸. 그러면은 무엇을 없앤다는 그 얘기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념이나 번뇌, 망상 그런 걸 다 깨끗하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해탈이라고 부르고 또 열반이라고도 부르고 그게 바로 정멸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진 상태. 즉 1에서 9까지 모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10에 이르러서 다시 본래 위치대로 돌아간 상태. 그래서 중심에 10을 품고 있는 숫자 19가 정멸수다.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